이때가 진짜 책을 100% 흡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책은 섹스와 같다고 표현했었는데 섹스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쾌감이 멀어지잖아요. 그녀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같은 맥락에서 마음에 잡념이 가득한데 꾸역꾸역 잘 읽으려고 책을 막 잘 읽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 책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읽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전 어릴 때 남들이 보기에 어딘가 모자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또 굉장히 생각이 느린 편이라 학창시절 내내 남들이 공부하는 진도를 반도 따라가기 힘들어했었어요. 게다가 혼자 예술에 지독하게 빠져 있었어서 기본적인 수행평가 하나 제대로 못 제출하는 전형적인 부자강자였습니다. 쓸데없이 역마살도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몸을 쓰는 일을 좋아했어서 애초에 가만히 앉아서 활자를 읽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요. 때문에 전 이런 제가 난독증인지 ADHD인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저는 스스로를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여전히 느리고 부적응자 같은 면도 꽤나 많기에 평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그저 애매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 기준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책을 읽었고 인생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메타인지를 높였는지 말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부터 이것에 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이런 물음들에 대답해드리기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 말 잘하는 방법이나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인생책이라는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읽은 책이 고작 한 200권 채 안 되려나요? 진짜 다독가들에 비하면 그렇게 다독가도 아니기에 그동안 읽은 책들이 모두 인생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 관해서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늘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고작 한 달에 영상 하나 올리면서 건성건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누구나 다 아는 정보들을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책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떠들면 좀 간지가 안 살잖아요. 또 이미 그렇게 짜집기해서 알려주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까지 그러면 괜히 돈 벌려고 깝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은 좀 막연히 유보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부적응자 중에 상부적응자 천설이는 어떤 식으로 책을 고르고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리고 저 같은 부적응자들이 책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요. 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제 얘기에 그냥 잠시나마 책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영상이에요. 늘 그랬듯이 오로지 제 사견이기 때문에 보편성 따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작은 영감만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마 고3 때까지 읽은 책이라고는 고작 시크릿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살면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에 딱 제격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활자에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현실에서 눈앞에 있는 것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저기 있는 저 산이 백두산인지 관악산인지 직접 올라가서 정상에 적힌 편말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삶을 산 것 같진 않아요. 모양새가 반쯤 일그러진 엉뚱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어릴 때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나이대에 맞는 필독서 몇 권 정도는 읽고 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가지 문화생활과 사교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런 보편적인 사람의 대열에 낀 상태로 살고 싶었지만 진짜 정말로 그러고 싶었지만 그리고 전 제가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어딘가가 순서가 엉망으로 뒤엉킨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어릴 때 다 해놓은 보편적인 일들을 나이 먹고 뒤늦게 처리하느라 꽤나 애먹은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뒤늦게 경험해야 할 것들을 어릴 때 일찍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서가 뒤죽박죽 일거러진 모양새로 살고 있는 중이지요. 역시 인생 설계란 웬만해선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보면 공부 말고는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범죄나 불법을 제외한 모든 놀이,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방황, 다양한 자기개발, 다양한 형태의 사랑, 다양한 종류의 일, 쓸데없는 모험, 쪽팔린 실수 등등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먼 일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보편적인 부적응자들이 하는 일들을 어린 나이에 일찍 경험했었습니다.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구는 게 저로서는 체질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해서 그런지 아주 위험하고 정체불명이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눈에 저 또한 정체불명이 알 수 없는 사람이었겠지만요. 그래서 누구보다 재밌게 살았던 기억과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머릿속 캐비넷 한켠에 겹겹이 쌓여있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뭐 열심히 살았다,
고생했다 이런 지루한 고생담을 늘여놓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어딘가 특이했었다, 그냥 좀 멍청이처럼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름만 들어도 놀랄 만큼 메이저한 학벌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넌 어떤 책을 읽었길래 그런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냐, 너는 뭔데 메타인지가 좋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해 드리자면 드릴 말이 이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탓에 자동적으로 피해갔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나는 멍청한 탓에 대놓고 실수를 저지르며 살았을 뿐이야 라고요. 제 모든 인사이트는 실수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저는 저의 그런 멍청함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어느 정도 맞춘 뒤에야 비로소 책을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막 사회 경험을 쌓기 시작할 나이에 저는 갑자기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뒤늦게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왜 갑자기 읽지도 못하는 책들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꾸역꾸역 읽기 시작했냐 하면,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재미있게 느껴지는 일이 없었거든요. 현실에서 방황은 방황대로, 나름의 성취라면 성취대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다 경험해보고 나니 정말로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저 산이 백두산인지 관악산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 안 되는 순간까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미루던 독서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생각해보면 속으로는 유일하게 찍어보지 못했던 게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독서였지요. 하지만 독서를 외면하기 바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릴 때 너무나도 호기심이 강했고 혈기왕성한 탓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행동은 시간 낭비야 라는 오만한 생각이 내면에 조금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들 독서가 좋다고 떠들어대니까 독서를 하지 않는 저로서는 독서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시작하기가 무서워서 나중엔 그 일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고 살았던 저로서는 더 열심히 책을 외면하기 바빴었고, 결국엔 점차 죄짓는 느낌까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엔 그 책장에 폼으로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을 볼 때면 뭔가 책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독서를 하려고 방구석에서 책을 펼쳤던 순간 책이 저에게 너 씨발 뭐하다 이제 왔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고 난독증에 HAD까지 의심이 되며, 게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동심이 줄어든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10페이지를 읽는 것도 힘들었었습니다. 눈이 자꾸 다른 곳으로 돌아갔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온갖 뉴욕들이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역시나 책 같은 것보다는 썸녀랑 카톡하는 게 1만 배는 재밌었기에 카톡이나 좀 하다가 환자마냥 누워가지고 릴스나 몇 개 보면 그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주말에 성수동 근처에서 청춘 타령이나 하면서 아메리카노나 홀짝거리는 게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예술을 하면서 가장 재밌고 가장 희열을 느끼게 해줬던 순간들은 대체로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작업들 뒤편에 숨어있다는 걸 체감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었던 터라, 마찬가지로 책 역시도 10페이지를 읽는 동안 눈이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끝에는 다독가들이 말하는 진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책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책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났었고, 결국 앉은 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50페이지 정도를 읽는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고작 50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도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한 1년 정도 걸렸을까요? 얘기했듯 저는 생각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서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한 페이지를 5분 정도만 읽는다면 저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책을 처음 막 읽기 시작했었을 때는 읽는 동안 이마에 땀이 막 맺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시간이든 2시간이 걸리던 50페이지를 어찌됐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자리에서 읽는 일 그 자체가 그 당시 저에겐 너무 뿌듯한 일이자 희열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었었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다가 정신을 차리면 2시간이 한 10분처럼 흘러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삶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한 순간들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단순하며 가장 지루한 것들 뒤편에 숨어 있구나. 책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천천히 곱씹으면서 딱 10페이지만 읽더라도 어찌됐든 깊은 몰입을 경험하기만 하면은 어떤 개운함을 마주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운함을 느끼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생각이 느린 사람으로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었고, 남들의 속도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졌었는데, 그 개운함들을 자주 느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천천히 사고하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생각이 저처럼 느려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책을 그냥 10페이지만 읽어도 되니까 이왕 느려 터진 김에 더 천천히 읽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10페이지 읽더라도 개운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점차 책에 몰입하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남들보다 뒤늦게 책을 읽기 시작한 점이 참 다행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음악을 듣거나 명화를 보게 되면 작가의 천재성이나 그 내용의 깊이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은 와 이거 개쩌는 거였네 하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저로서는 뒤늦게 책을
책을 읽기 시작하니 보편적인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는 책 속에서도 폭넓은 시각에서의 이해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책을 읽지 않았던 게 축복이다라고 느껴졌을 정도로요. 이때는 인생의 순서를 엉망으로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정신승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릴 때 어린 왕자와 코스모스를 읽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주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아직 위대한 개츠비 같은 영화를 안 본 친구가 있으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보면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번 봤던 눈으로 다시 보는 거긴 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개츠비를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 참 부러워요. 개츠비라는 영화의 첫 경험을 17살 때 하는 것과 일정량 경험을 마치고 나서 나이 들어서 보게 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친구는 아마 아예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동안 외면하고 보지 못했던 좋은 책들을 나이 먹고 읽으니까 꽤나 행복했습니다. 그 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객관화된 사실을 토대로 한 논문 형식의 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작가 자신만의 사견이 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견 속에는 작가의 창의적인 천재성이 담길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책을 꾸역꾸역 읽었었더라면 작가들의 창의적인 천재성들을 그냥 개소리로 치부하고 덮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상인데 그때 당시 저는 깨달은 게 없었을 때였으니 천재 작가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그저 지루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그 천재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괜히 취향이라는 이름 단어에 숨어서 그 책? 아 그 작가? 아 난 그거 별로 재미없고 노잼이던데 난 내 취향 아니야 라고 하면서 취향 존중을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실수를 웬만큼 저지른 후 여러가지 실감들을 몸 안에 저장해 둔 뒤 책을 읽다 보니까 모든 장르의 책에서 작가들의 창의적인 천재성을 캐치하는 재미가 쏠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창의적인 천재성 덕분에 내면에 말라비틀어져가는 동심까지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힐링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주위에서 책을 읽으면서 뭐 웃었다, 울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청승 떠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책을 읽는 동안 웃기도 하고 막 약간 눈물이 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는 새끼가 방구석에서 혼자 징징대고 뭐 웃는 게 참 부끄럽지만서도 이런 제 모습이 저는 나름 신선하게 느껴지고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이 되면은 울고 싶거나 웃고 싶을 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지속이 되면은 몸 내부에 어떤 흐름이 정체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때때로 어느 형태로든 발산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었습니다. 근데 마침 책 속에서 위안과 지혜를 얻으며 웃기도 하고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했을 땐 몸 내부의 흐름이 뻥 뚫린 기분이 들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이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또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머릿속 캐비넷에 쌓여있던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과 좋고 나쁜 수많은 기억들이 책 속에는 대놓고 먹기 좋게 깔끔한 문장들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이 현대인이라는 핑계로 온통 단편적인 정보들 속 투박하고 조급한 문장들에 자신의 뇌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의 뇌구조가 온통 단편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투박하고 조급한 뇌구조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부진피로에 신장을 망가뜨려가면서 고작 한 문장 다듬는데 하루 이틀씩 투자하는 작가들의 사색이 담긴 문장들을 읽다 보니까 머릿속의 감정과 기억, 사고의 흐름이 깔끔하게 정제되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뇌구조와 정신상태가 클린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좋은 점 같아요. 이 느낌들을 자꾸자꾸 느끼게 되면 어느샌가부터 자연스럽게 지저분하고 저질스러운 문장들을 피하게 되고 좋은 문장이 담긴 책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행복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는 책을 어릴 때 읽어서 득이 되는 사람과 커서 읽었을 때 득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굳이 어떤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한 채로 커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렸을 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책을 읽는 일은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요. 저처럼 땀을 흘리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더 이상 재밌는 게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부러 가장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일들 속으로 과감하게 침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외의 재미와 희열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영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금 만약 정말로 바쁘시다면 지금도 굳이 책 읽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여러분 눈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멍청한 실수를 하는데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리님은 어떤 책을 선정해서 읽으시나요?
어떤 책을 읽을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만의 선호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에는 가장 쉽고 이해가 쉬운 책들을 골라서 읽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책장에 모셔놨을 때 그때 느껴지는 자기 효능감이 꽤나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하물며 동화책이더라도 읽기 편한 깔끔한 책을 주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읽는 일에 습관을 들이려면 어쨌든 뭐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보람을 느껴야만 했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든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책들을 끝까지 다 정독하는 경험들을 자꾸자꾸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자기 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또 책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나중엔 어렵고 난해한 책들도 쉽고 편안하게 읽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갔었습니다. 뭐든 흥미가 붙어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섹스도 사랑이 있어야 맛있듯 책도 사랑할 수 있어야 맛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남들이 다 읽는 세간에 알려진 어려운 책들을 읽었었더라면 책 다 찢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책을 선정할 때 유행에서 멀어진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서점 구석 어딘가로 밀려난 소외된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들이 다 읽는 책들을 그때그때 읽으면 뭔가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작가가 만든 세계관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정말로 재밌게 읽었었다라는 실감은 어느 날 나의 평소 무드와 책이 갖고 있는 무드가 우연히 일치했을 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이 책 속으로 투영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작정 베스트셀러나 사람들이 읽으라고 권유하는 책들은 저의 감정이 투영되는 강도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럼 유명한 책들은 안 읽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유명한 책들은 그냥 좀 거품이 좀 사라들고 더 이상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제는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뒷북을 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품이 좀 꺼진 후에 읽어야지 저만의 해석이 좀 더 풍부하게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 비단 책 말고도 영화든 드라마든 뭐든 초반에 거품이 껴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거품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거품이 끼어있을 때는 이런저런 뭐 포스팅도 넘쳐나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견을 붙여가면서 권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때 읽게 되면 오로지 제 생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남들이 다 어려운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남들은 다 읽어본 책이라고 한들 본인은 안 읽어봤다고 해가지고 굳이 남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그저 재밌게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감정이 책으로 투영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작정 유행한다고 뭐 세간에 알려진 어려운 책들 뭐 그런 거 읽는 행위가 그렇게 영향가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성인이나 교양인이 되는 루트는 수도 없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 루트는 오로지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굳이 다른 지성인들과 교양인들의 루트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책을 읽냐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하면서요. 그리고 그 여러분 주변에 만약 어설픈 지성인 교양인이 있다면 그 어설픈 교양인 지성인은 분명 자신이 읽은 어려운 책들이나 유행하는 책들로 호들갑을 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진짜 교양인 지성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면박 주는 행동을 하거나 선민의식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교양인들이 자기가 읽었다고 유난 떠는 책들은 그냥 더 반발 심리를 갖고 외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그 책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게 의식을 어느 부분에 성장시킬지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의식 성장의 영역이 감성의 영역인지 이성의 영역인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부분이 떠오르면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가의 문체를 유심히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자기계발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안 읽어왔었지만 똑같은 팩트를 다룬 내용이라 하더라도 작가마다 다 다른 문체에서 오는 표현들이 색다른 영감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가 독특한 작가의 책들이나 읽기 편한 문체를 구사하는 작가들의 책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한 번쯤은 관심을 두고 읽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책은 어떻게 읽으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책은 무조건 그냥 한 권만 두고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재미가 없어도 절대로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여러 가지 세계관이 제 뇌 안으로 중첩되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인데 영화 두 편을 30분씩 나눠서 보게 되면은 영화 한 편의 깊은 세계관
안으로 빠져들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책도 두세 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읽는 것은 애초에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로지 한 권만 두고 있습니다. 물론 책을 동시에 여러 권 읽어가면서 두 가지 세계관을 오가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뭐 그런 뇌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럽네요. 하지만 저는 깊이를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라 그 깊이를 파고드는 방법은 역시나 하나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권만 두고두고 천천히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읽는 기간 동안은 그 작가와 하나 된 느낌으로 살아간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 한 달 정도는 그 책의 스토리나 정보 속에 파묻혀서 작가와 감정을 계속 교감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심할 땐 너무 파묻혀서 약간 정신 상태가 해롱해롱한 상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심하게 과몰입을 해야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봤을 때 비로소 읽었던 그 책에 애착이 진하게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책의 표지를 다시 보았을 때 저 때는 저 책을 읽고 있어서 그런 무도로 살아갔었지 하면서 그 시절의 나를 회상하게 되는 점도 과몰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몰입이 끝나 그 세계관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한층 더 풍부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생겨요. 이게 아마 책을 제대로 소화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정신세계가 외향성을 띌 때보다는 내면화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막 할 거 존나 많고 재밌는 거 사발팔방에 널렸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냥 여유 있을 때 읽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념이 없고 그냥 완전 MT 상태일 때가 가장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이때가 진짜 책을 100% 흡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책은 섹스와 같다고 표현했었는데 섹스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쾌감이 멀어지잖아요. 그녀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같은 맥락에서 마음에 잡념이 가득한데 꾸역꾸역 잘 읽으려고 책을 막 잘 읽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이 책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읽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사견인데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오그라들지 않을 만큼 낭만적인 문장을 마주할 때 몸은 방 안에 있지만 무드는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그 넓은 세계 속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 느낌을 아시나요? 기깔나는 문장이 담긴 책을 읽고 책갈피를 꽂은 후에 덮는 순간 깊은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몸이 붕 뜨는 느낌과 동시에 마음이 어느 때는 플로리다에 가 있고 어느 때는 우주에 가 있고 몰디브에 홍콩에 홋카이도에 가 있는 그 느낌, 어느 날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은 철학자가 되어 있는 그 느낌. 전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이 어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그냥 싹 다 내려놓고 방구석이나 카페에서 좋은 책 한 권 붙들고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몸이 붕 뜨는 기분을 느끼며 더 넓은 세계관 속의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ace.